세조, 그가 왕이 되기 위해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 그는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어떤 것을 얻으려 했을까요? 1453년 10월 10일 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입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대신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김종서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진개척을 완성했고 세종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집 마루에서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휘두른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황보인도 그날 밤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종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달 뒤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안평대군입니다. 강화도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 중에서도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렸고 글씨를 썼습니다. 몽유도 원도라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향을 화가 안견에게 그리게 한 작품입니다. 세종은 안평대군을 총애했습니다. 문종도 안평대군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죽자 안평대군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영모에 연루시켰습니다. 증거는 애매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 본인이 그걸 원했는지는 불명확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밀어붙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2달 뒤 사사되었습니다. 1456년 금성대군이 죽었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입니다. 역시 사사되었습니다. 같은 해 6명이 더 죽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입니다. 사육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죽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영월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보기를 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통성 그 자체였던 단종입니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죽은 그 해입니다. 한 여인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군사를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왕위를 노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들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왕실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 여인을 죽였습니다. 사약도 아니었습니다. 교형이었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교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족에게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외우였습니다. 단종도 사약을 받았고 금성대군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안평대군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는 교형이 내려졌습니다. 역적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천민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여인을 왕족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유를 한 줄로 적었습니다. 왕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과정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어떤 조사를 거쳤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혜빈 양씨였습니다. 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을 낳았고 이명대군을 낳았습니다.
왕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영대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역적처럼, 천민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혜빈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세조는 왜 이 늙은 후궁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사약이 아닌 교형으로요. 1452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5월 14일, 문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위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건 12살 소년, 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실에 어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문종의 비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도 1446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12살 왕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3명의 여자였습니다.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입니다. 문종의 후궁 홍기인입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의 아내 윤씨. 훗날의 정의왕후였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안평대군과 이명대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 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은 세종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세종은 안평대군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책을 주었고 땅을 주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집은 궁궐처럼 화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은 왜 안평대군을 그토록 아꼈을까요? 안평대군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학문에 뛰어났고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세종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문종이 죽자 혜빈은 왕실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후궁 중 생존자였고 왕자 2명의 어머니였습니다. 홍기인은 어땠을까요? 문종의 후궁이었고 단종 곁에 있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의 아내 윤씨는 달랐습니다. 파평 윤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세종 시절부터 왕실 며느리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수양대군은 이제 조정의 실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여자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혜빈은 윤씨에게 시어머니 항렬이었습니다. 윤씨의 남편 수양대군은 혜빈의 아들 안평대군과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수양대군이 위였지만 세종의 총애는 안평대군이 받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황보인도 제거되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대신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걸렸습니다. 안평대군입니다. 혜빈 양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영모에 연루시켰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밀어붙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2달 뒤 안평대군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사사된 것입니다. 혜빈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혜빈 자신은 바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혜빈은 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아버지의 후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째, 혜빈은 아직 쓸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평대군의 잔당을 색출하는 데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양대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분이 생길 때까지요. 혜빈은 왕실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채로요. 1454년 단종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 갑자기 왕비 간택이 열렸습니다. 간택된 인물은 송현수의 딸 정순왕후였습니다. 송현수는 누구였을까요? 수양대군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수순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들어오자 내명부의 중심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왕실에는 4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혜빈 양씨, 홍기인, 정의왕후, 정순왕후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정의왕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1455년 윤 6월 11일,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종이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이었습니다. 왜 금성대군이었을까요? 금성대군은 단종과 가까웠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세조는 단종 주변 인물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듬해 금성대군도 죽었습니다. 사사된 것입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세조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조는 단종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의 외척들이 죽었습니다.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죽었습니다. 영월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혜빈에게도 순서가 왔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혜빈이 세조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조의 건강을 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상하게 짧습니다. 증거가 뭔지, 누가 고발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혜빈이 저주를 했다. 그것뿐입니다. 혜빈은 이미 아들을 잃은 지 4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지지 세력도 없었습니다. 왕실 안에서 그저 조용히 살아가던 늙은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혜빈을 교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형이란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조선시대의 교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수형보다 더 치욕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참수는 칼로 목을 베는 것이니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교형은 달랐습니다. 목을 매달아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형은 주로 역모를 꾀한 자, 왕을 저주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왕족에게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외우였습니다. 단종도 사약을 받았고 금성대군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안평대군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혜빈에게는 교형이 내려졌습니다. 세조는 혜빈을 역적으로 낙인 찍으려 한 것입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두 대군을 낳았고 왕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기록은 그 순간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혜빈 양씨, 교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조는 왜 혜빈을 그렇게 죽여야 했을까요? 안평대군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명대군도 정난 이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혜빈은 위협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조는 혜빈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교형으로요. 역모자처럼 저주를 행한 악인처럼 죽인 것입니다. 혹시 이건 아닐까요? 혜빈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요? 혜빈은 세종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비는 입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조에게는 그게 위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빈이 죽기 전 왕실 안에서 세조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역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을 죽인 형제 살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야사입니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조가 해빈을 죽인 진짜 이유는 이게 아니었을까요? 해빈은 증인이었습니다. 세조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해빈이 사라지자 왕실에는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정의왕후, 정순왕후, 홍기인입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에 비로소 왕실 중심에 섰습니다. 정순왕후는 상왕이 된 단종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죽자 정순왕후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왕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작은 집으로 내쳐졌습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홍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건 정의왕후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가 죽은 뒤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예종 시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성종 시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정의왕후는 1483년까지 살았습니다. 세조가 죽은 지 14년 뒤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의왕후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정의왕후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성종 시절에 편찬되었습니다. 그 실록에는 해빈이 저주를 행한 악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역모를 꾀한 반역자로 남았습니다. 단종은 스스로 왕위를 물려준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썼을까요? 실록은 사관들이 쓰지만 그 사관들은 누구의 눈치를 봤을까요? 정의왕후는 실록 편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의왕후가 실록 편찬 때 특정 기록을 지우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해빈에 대한 좋은 기록을 지웠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지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야사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조실록은 세조에게 유리하게 쓰여 있습니다. 계유정난은 정당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역모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빈은 저주를 행한 악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은 스스로 양이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실록은 누구의 목소리로 채워진 것일까요? 해빈은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숙종 시절입니다. 단종이 복이 된 뒤였습니다. 해빈에게 다시 빈의 지위가 돌아왔습니다. 안평대군도 복권되었습니다. 역모자라는 오명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해빈은 이미 2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교영대에서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평대군도 이미 죽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사사되었습니다. 복권이 그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바뀌었습니다.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해빈은 더 이상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더 이상 역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실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빈이 왕을 저주했다는 기록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했다는 기록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세조실록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복권 기록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요?